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구글 콘솔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게시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창에 구글 콘솔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구글 플레이 콘솔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콘솔 사이트로 이동하면 첫 화면이 보이고요. 구글 플레이 콘솔로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선생님들은 처음이시라면 저와 다른 화면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개발자 계정이 있고 유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개발자 계정을 만드시고 유료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입할 때는 3에서 4만원 정도가 금액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콘솔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만든 게시된 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부당한 앱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세 개의 앱을 게시했었는데요. 거부를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네, 거부당한 이유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설문조사를 충실하지 이행하지 않았거나 좀 건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구글에서 건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이용 교육용 앱인데 똥피하기 게임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구글 사이트 주소를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링크를 거부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잘 게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를 봤을 때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지만 앱을 만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이쪽 왼쪽에 보이신 화면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달랐는데 수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구글 콘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선생님들께서 되게 앱을 게시할 때 또 보시면 또 생소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앱 만들기는 바로 여기서 이것도 많이 달라졌는데 원래 여기가 아니었거든요. 앱 만들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이름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게시될 이름이랑 선생님들께서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도시 0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기본 언어는 한국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앱이라서요. 무료 버전이고 또 웬만하면 다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될 부분도 꼭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설정할 때 대시보드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이 망설여지실 텐데요. 앱 설정을 먼저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앱 설정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설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맨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저희가 개인정보를 이거 처리 방침을 처리하기 위해서 URL을 만들었었잖아요. 다시 확인을 해보면 구글 사이트에서 게시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 주소를 가져왔고요. 그것이 바로 핑크색과 일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구글 사이트에 제가 이 개인정보 처리 중에서 이 점을 포함해서 가져왔더니 구글에서 또 앱이 거부당했었어요. 그래서 점을 빼고 여기 딱 주소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돌아가기 요거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해결이 되면 가운데 줄이 끄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액세스 권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한 없이 다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부분에서 설정은 광고가 없습니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등급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선생님들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모든 게임도 아니고 소셜 커뮤니티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앱이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다운로드한 앱이 이런 것이 폭력이 포함되지 않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마음 같으면 아니오라고 하고 싶지만 요즘에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니요 하지 말고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선생님들께서 개발하시는 그 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앱 상호작용 조대를 제한할 수 없고 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니오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앱에서 사용자 정확한 실제 위치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한다고 하시면 아마 앱이 거부당할 거예요. 저도 한 번 이렇게 해서 거부당한 적이 있거든요. 위치 추적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왜냐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규정이 굉장히 깐깐합니다. 선생님들이 설문조사 잘못하게 되면 앱이 거부당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는 뉴스나 교육용 앱이기 때문에 얘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장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전체적인 네, 사용자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물론 다시 설문조사를 해서 다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등급은 타겟층을 설정하는 데 타겟층을 설정하는 데 기본이 되는데요. 제 등급 ESRB 등급으로 유치원 학생은 이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예 막아놨습니다. 타겟층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시면 네, 다시 이것도 앱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네,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포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다음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 앱인지 아닌지 아니요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안입니다. 네, 다음으로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네, 준수를 꼭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게 만 13세 미만이 포함되면 무조건 예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안 되시면 아마 앱이 또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대시보드로 다시 돌아가면 정부 앱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데요. 전 아니라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융기능은 저희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금융기능 제공하지 않다라고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장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앱 캐터고리 및 연락처 세부 내용입니다. 네, 수정을 눌러서 수정하시면 좀 편한데요. 앱으로 되어 있고 캐테고리는 교육으로 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스토어 정보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하시고 네,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해서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아마 넣으셔야 될 거예요. 네, 대시보드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잘 됐네요. 네. 다음 스토어 등록 정보에서 스마트 도시 01이 됐고요. 간단한 설명을 저희가 인공지능을 위한 앱이라고 예전에 했더니 그 앱 거부 사유가 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위한 앱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명 간단한 문구이지만 잘못 쓰시면 또 앱이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조심히 쓰셔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교육에 관한 앱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앱 아이콘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내용과는 다르지만 기존에 만들었던 앱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아이콘을 넣을 때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512 곱하기 512 픽셀 사이즈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셔서 올리셔야 됩니다. 저는 R-Tools를 이용해서 보통 수정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다운로드 받을 때 미리 보기와 같은 업로드 되는 그런 사진이라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릿의 경우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10인치 테이블릿도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류 있는 건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아래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 이동하는 버튼이 따로 없다면 선생님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대시보드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시보드로 한번 가서 이번에 가니까 앱 설정이 아예 사라졌어요. 네, 앱 설정 부분이 분명 이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앱 설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버전 생성 및 게시로 바로 들어가셔도 이 세 개가 동시에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버전 생성 및 게시로 들어가셔서 버전을 이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국가인 경우에는 언어를 선택할 땐 한국어로 나오지만 지역 국가를 선택할 때 대한민국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엔 이제 저희 버전을 만들 차례인데요. 요거는 요거 둘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전 만들기를 클릭해서 먼저 서명키를 하셔야 돼요. 서명키를 클릭하시면 네, 이게 새 버전 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번들 파일로 받아야 돼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보통 앱인 페인터에 가시면 네, 보통 빌드할 때 APK 파일로 빌드해서 핸드폰에 설치를 하게 되시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앱 번들 파일로 해주셔야 됩니다. AAB라고 하는 번들 파일로 해주셔야 네, 출시가 개시가 됩니다. 네, 제대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운로드한 우리 AAB 파일을 한번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시명은 네, 이게 업로드 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사용자에게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고요. 잘 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면 다시 입력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시명은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들 파일을 바꿔서 하실 경우에는 이게 빨간색 줄이 뜨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버전 정보를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앱 인벤터에 가셔서 프로젝트 프로퍼티즈라는 곳을 클릭하셔서 퍼블리싱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 뜻은 이제 버전 코드와 버전 이름이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2와
여기를 2.0. 네, 요렇게 두 군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클로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열었을 때도 이렇게 20으로 했네요. 2.0으로 해주시고 해서 다시 빌드해서 AAB 파일로 받아주셔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첫 번째라서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름을 버전 이름, 출시명, 버전 코드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프로퍼티에 가셔서 버전 코드와 버전 이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올렸을 때 몰라서 왜 여기서 업로드가 안 되는지 너무 많은 시간을 썼거든요. 그래서 겨우 검색을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는데 선생님들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버전 코드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가 하나 있네요. 네, 광고 선언을 안 했다면 저희 광고 선언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하시면서 이게 오류가 뜨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되돌아가기가 없다면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버전 생성을 부분을 네, 수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에 앱 출시라든지 그 부분도 동시에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미리 보기 확인을 눌러보면 타겟팅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만 보이고요. 버전을 수정하겠다고 혹시나 누르게 되면 다시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눌러도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지? 라고 선생님들이 이거 잘못됐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다시 대시보드로 이동해 보시면 네, 요렇게 나옵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구글 콘솔에 앱을 출시하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대시보드를 눌렀는데 아까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를 눌러보시면 일단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네. 아까 설정이 다 끝나서 버전 수정이 다 끝나서 저희가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위한 전송 준비 완료로 지금 업데이트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네, 게시 개요로 가보시면 변경사항의 전송을 통해서 검토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검토를 해서 변경사항 11개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걸 전송하기 전에 모든 앱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 보면 업데이트 상태에서 검토를 위한 전송 준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앱 보기를 누르면 대시보드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게시 개요로 다시 이동을 한 후 여기 검토를 위한 11개 전송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시 전에 검토 과정을 거치는데요. 검토 기간 한 7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모든 앱을 클릭해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랑 다르게 검토 중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검토 상태를 만드신 건데요. 이 검토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검토 완료가 되고 프로덕션이라는 게 뜨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시가 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게시가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게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앱이 거부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수정사항을 수정하시고 변경하시게 되면 다시 앱이 게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을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